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초대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월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현안으로 전환길 씨 입당이 떠오르면서 당 혁신 방안보다는 극우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월간 정치에서는 새 정부 첫 내각 인선 평가와 여야 전당대회 전망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 문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내각 구성은 여기에다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지점 어딘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선은 실무 내각이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 과정에서 국정 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런 면에 실무자 당장 투입되어도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실무적 능력을 중심으로 편제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탄핵이란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그 국정, 그러니까 민심의 통합 이것도 필요했고 그런 내용도 좀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일 중심으로 실무 내각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박재일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근 의원님 말씀도 맞고 일단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실용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실용이라는 것은 좀 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통합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내 색깔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등용하느냐의 부분과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정권을 가졌으니 내 생각을 투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투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는가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후자는 특히 자칫하면 자신들의 편측권 강성들을 좀 포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용이나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그 뭐 하나만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장관을 임명하는데 뭐 차관이 하면 될 일을 구태여 장관 같은 사람을 얹힐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두 주안점에서 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네이버 인사라든가 아니면 뭐 좀 비서울대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좀 마음을 교환할 수 있는 측근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뭐 8, 9명 대거 포진시켰다는 것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이고 대비되는 대목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낙마했고요. 지명을 철회한 거죠. 그다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매끄럽진 못했죠. 집권당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를 좀 받은 과정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다들 합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번에는 박재일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게 여의도 내에서 있던 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좀 서구력 이런 파급 효과는 좀 떨어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의도 내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진들이 덜골이 나서 이게 이제 여론화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 이렇게 보면은 강순우 예를 들면 갑질했는데 당신은 이 사람이 장관을 임명해도 좋으냐 마느냐는 질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요. 제가 보면 참 멍청한 조사죠. 갑질했는데 누가 그거를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는 그것도 웃기는 거고. 어쨌든 강 의원의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개인적인 갑질이라는 게 상하관계 내지는 수평적이든 뭐든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건 유감스러운 것이고 또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남대 총장이라는 최소한의 검증을 거쳤는데도 교육부 장관 감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평이 나온 게 치명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약간은 좀 여성분이 같다는데 두 분이 좀 낙마했다는 데는 좀 저는 유감스러운 측면도 있고 인수위를 거치지 못한 이 정권의 좀 한계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특히 강선우 의원은 내막적으로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갑질로 이게 비하될까 봐 내부적으로 막 벼르고 있는 지금 신세대 보좌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거를 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낙마시켰다 하는 그런 뭐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내부적인 것들이라 알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업무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류상에 나타난 하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낙마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영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러났잖아요. 저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가 될 때 그때 강선우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의 메시지는 어쩌면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본인이 판단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 있죠. 그런데 논문 뭐 이런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고 우리가 새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런 고민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데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위계 질서가 다른 상태에서 갑질이란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촛불 그리고 이번에 응원봉이라는 시민적 역량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는데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더 낮고 더 높은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투영된 정부인데 그런데 이게 갑질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정서에는 딱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치권 내에 뭐 다선 의원들은 물론 더 심할 수 있죠. 그리고 보수 정당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전 아니었다고 보고 조금 늦었지만은 사퇴한 것은 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내각 인선 내용을 이모저모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거는 잘한 점이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지점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지점이 있다면 두 지점을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착륙하고 있다고 봐요.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회의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했어야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한참 이게 최소한 그 장관 임명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금 2달째 일종의 뭐 우리 현 정상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동거 내각이 두 정권이 동시에 이게 국무회의 내에 존재하는 같은 사무실 안에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해나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 정권의 장관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물론 뭐 또 다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그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한다면은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걸 연착륙을 시켰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평가를 좀 다룰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든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재들을 일부 등용한 부분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새로운 통합의 실험 정부의 실험이 될 테고 반면 역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자기 사람을 심을 필요가 있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인위적으로 그걸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강성파들 척건들이 이제 득세하기 마련이죠. 이제 뭐 2줄, 3줄 이렇게 여러 식으로 이제 내부적인 줄타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장동이나 아니면 과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성남시장 시절 이후부터 쭉 보호하던가 아니면 변론해온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등장시킨 그것이 과연 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게 해준 변호사들에 대한 보건 조치인지 자리를 맞바꿀 것인지 그것은 아마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뒤에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 중에 앞으로 기용되는 사태는 우리가 더 많이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많이 기소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권 주자쯤 되다가 보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감옥에 갔을 때 직접 변호해주는 변호인도 있고 이름 올려주는 변호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쯤 되는 분은 이름을 올려놓은 그 변호인들 숫자는 엄청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들을 골라서 쓰다가 보면 어딘가 찾아보면 그 많은 사건 속에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측근을 기용했다, 보훈 인사다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내각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안정감이에요. 실력이 검증되고 충분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측면이 뚜렷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정성호 의원. 이분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타협적인 분이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이 너무 급격하거나 또는 보기에 따라서 과격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국민들에게 또 있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많은 우려가 불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호중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굉장히 안정감 있고 실력이 있고 원만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을 했거든요. 정말 실무 능력이 뛰어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자리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국정의 안정과 실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 점은 이번 내각의 가장 돋보이는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정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 인사와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인사의 스타일을 보면 어떤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다는 한번 짚어보고 이게 앞으로 향후 전국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영건 의원 먼저 하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그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뉴라이트 논쟁, 역사관, 정체성 이런 게 그 논란이었는데 그것과 지금은 많이 구별된다. 사실 우리가 그 인선을 하면서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전면에 배치해서 논란하고 있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초기에 진짜 지나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정체성이나 이념적인 치중보다가 오히려 실용에 그 방점이 가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좀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본인도 거기 속해 있었고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고시에서 검사를 뭐 했으니까, 그죠? 주류라고 할 수 있죠. 있는 사람, 뭐 있는 집안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런 쪽에 이제 치중한 그런 인상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인선할 때 보면 서울대 출신이 뭐 압도적으로 많다든가, 고시 출신이 뭐 득실득실한다든가, 검사들을 일부 뭐 금융기관에까지 대거 등용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 좀 특징적인 게 있었고, 또 한편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데 부랴부랴 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친이명박 정권의 사람들과 많이 연계돼 있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흔히 나중에 보면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좀 대표적일 수도 있는데 친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당의 어떤 정체성과 민주당에 관계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운동권 정당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투쟁적이고
민주화 운동을 선도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념적인 당시에 배웠던 것을 지금 정책에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누르면서 한편으로 실용적인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정말 그쪽으로 갈 것인지가 이 정권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인사 부분의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양쪽 다를 견주어봐서 실험을 하겠죠. 그 어떤 좀 통하는 방향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